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주제 2, 초기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사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보고 초기 국가의 모습까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교과서는 12에서 15쪽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두 개의 시기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네 개 시기, 구, 신, 청, 철기 시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특징을 좀 잘 알아두시고요.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의 특징도 사회 풍습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도구를 좀 살펴볼까요? 청동기 시대는 당연히 청동을 만들어 썼겠네요. 청동, 구리와 아연 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든 그런 제품. 제품이라기보다는 뭐죠? 성분?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청동기로는 비파형 동공을 만들어 쓰고요. 그렇지만 돌로 만든 간석기는 여전히 사용을 합니다. 농기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용품은 여전히 돌을 사용을 하고 뭐 특별한 물건들 있죠. 무기라든지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런 특별한 물건들은 청동으로 만들어 썼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청동기 시대 할 거니까 앞으로 돌 쓰지 말고 청동만 쓰렴.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졌었겠지만 선생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다 폴더폰, 여기 슬라이드폰 이런 거 썼었어요. 투지폰. 근데 어느 순간 조금씩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더니 지금은 투지폰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이렇게 스무스하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청동은 아까 말했지만 구리와 아연 주석을 섞어서 만들어요.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요새로 치면은 명품이죠.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상용품을 막 만들어 쓸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비파형 동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 시대에는 농경이 더더욱 발달을 해서요. 이제는 밭농사에서 벗어나서 벼농사, 쌀이 생산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쌀, 벼농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좋아요. 이거를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생산한 거, 생산하는 쪽쪽 그냥 우리가 다 먹어도 모자랐어요. 근데 이제는 생산량이 너무 풍부해지니까 남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남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은 많이 가진 놈과 적게 가진 놈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남이 가진 거를 좀 빼앗아 오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긴 팀과 진 팀이 생겨나죠. 이긴 팀은 진 팀을 어떻게 합니까? 네,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급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지배할 때 물론 이제 억압 또 윽박질러서 지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 형태예요. 마치 일제시대 초기처럼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복종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도 복종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니네를 어떻게 지배할 수 있게 된지 알아? 왜 싸움을 잘하지? 싸움을 왜 잘하게? 그렇지. 바로 우리는 하늘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은 우리는 바로 하늘의 자손이거든.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늘의 자손 사상, 천손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왕 또는 지배자의 무덤을 아주 크게 짓습니다. 일명 고인돌이죠. 고인돌.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돌을 옮기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야 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는 계급이 발생했겠구나라고 또 한번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커지게 되면서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철기 시대는 이제 청동기 모양이 좀 바뀝니다. 앞선 시대에는 비파형 동물, 약간 똥똥한 모양의 칼이 유행이었다면은 유행은 돌고 돌긴 하지만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기 시대에는 조금 날렵한 모양의 세형 동검이 유행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철기가 이제 처음 이제 도입이 되는데 철은 청동보다는 구하고 가공하기가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기나
농기구, 돌은 좀 쓰다가 깨지기가 너무 쉽거든요. 근데 철은 단단하죠. 쇠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 용기로도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좀 또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세형 동검, 그다음에 비파형 동검 양쪽을 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철기 시대에는 당연히 생산량이 더더욱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요. 주거 환경을 좀 살펴볼게요. 앞선 시대인 신석기 시대에는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약간 땅을 반 지하로 움푹 파서 웅집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상 가옥이 지어지기 시작하고요. 철기 시대도 당연히 계급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됐겠죠. 자,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밑에를 보겠습니다. 자, 고조선 멸망하고요. 여러 가지 부족들이 연합 동맹을 맺는 형태인 연맹왕국이 성립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따가 살펴보게 될 뭐 부여, 뭐 옥저, 동해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게 이제 대충 이제 또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세계 나라로 정리가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국가 중앙 집권화. 그러니까 연맹 왕국은 느슨한 동맹 형태, 국가 형태라고 한다면 고대 국가는 왕 중심으로 딱 중앙으로 집권화된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요. 고려시대 때 스님인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의하면 BC 2323년에 단군 왕검이 건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군 신화 다 중학교 때 배웠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자,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 어떤 모양새였을까요?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제정이 뭘까요?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일치했다, 한 사람이었다, 동일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에서도 나타나요. 왕검은 왕이죠. 정치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단군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을 뜻합니다. 제사장과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팔조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그런 법 조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요. 교과서를 좀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도둑질하면 뭐 어떻게 한다, 남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세 개만 남아 있는 상태죠. 중국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선생님이 여기 가져왔네요. 네,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이 존재했다, 네, 계급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팔조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네, 좀 앞서갔죠. 네, 중국에서 큰 변화가 생깁니다. 진시 황제의 나라,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쪽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제 고조선의 원래 왕이었던 준왕을 몰아내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BC 194년쯤 됩니다.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고조선 앞 시대를 단군 왕검 시대, 그다음에 뒷 시대를 위만 왕조 시대, 위만 조선 시대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이때쯤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중개무역, 저쪽 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사와 가지고 다른 쪽 나라에게 비싸게 파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고요. 여기 왼쪽 편 이 지역이 이제 한나라, 중국 땅이죠.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 고조선의 영역이 벗어난 여기 한반도 남쪽은 이제 진국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에 딱 위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중개 무역을 했었던 게 위만 조선 시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때 누가 기분이 나쁘냐면요. 바로 한나라가 기분이 나빠요. 우리가 직접 물건을 팔면 그 이득은 우리가 취할 수 있을 텐데 저 자식들이 가운데에 껴가지고 우리 이득을 빼앗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무제라는 아주 싸움 잘하는 왕이 쳐들어오게 되죠. 한 무제가 쳐들어와서 잘 싸웠으나 고조선이 결국 내부 분열로 BC 108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무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지역, 고조선이 있던 이 지역에 네 개의 군을 설치를 하고 갑니다. 한나라의 네 개의 군이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라가 망했죠. 뿔뿔이 흩어졌겠네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중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지역에 이렇게 그냥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저기 이제 흩어지고 이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부여, 고구려, 옥저동해, 그다음에 마한, 진안, 변한, 삼한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위에서부터 갈게요. 자, 부여 같은 경우는 오부족 연맹체입니다. 오부족 연맹체, 5개 부족이 연합 동맹을 맺어서 국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부족 이름이 좀 특이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마가. 마가가 뭡니까? 성경 마가복음 아니고요. 말맞자입니다. 말맞자. 우가는 뭐죠? 소우자죠. 동물 이름을 따서 부족 이름을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 부족들 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부족들이 다스리는 지역을 사출도라고 불렀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서요. 하늘에 고맙다고 제사를 지내요. 추수감사 제사죠. 그거를 부르는 말이 영고입니다. 제천행사라고 불러요. 제천행사. 하늘천, 제사, 제자를 써가지고 제천, 하늘의 제사 지내는 행사 이름이 부여에서는 영고였다라는 거고요. 고구려는 부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부족 연맹체였고 그런 부족장들 회의 있죠. 회의. 회의를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부릅니다. 고구려에도 제천 행사가 있었는데 동맹이라고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혼 풍습으로 서옥제라고 있었습니다. 서옥제 일종의 대릴 사위제라고 보면 돼요. 결혼을 하면요, 사위가 처가에 와가지고 작은 집을 지어요. 그거를 우리가 서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노동력을 처가에 제공을 하다가 애가 태어나고 애가 크면은 이제 떠나는 거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노동력을 제공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좀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제도가 옥저에 있었어요. 민며느리제예요. 민며느리제. 부모가, 양가 부모가 결혼을 약속을 하면 이 딸이 있죠. 딸 집안에서 그 딸이 10살이 되면은 이제 그 예비 신랑 집으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먹여주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어린 며느리가 크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려보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돈을 주고 다시 이제 그 키워놓은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이제 진짜 며느리로 삼는 그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옥저 밑에는 동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영고, 동맹, 무천 모두 다 제천 행사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인데 이름이 조금씩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자, 동해에는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산과 개천, 경계를 삼아가지고요. 남의 땅에 침범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노비나 뭐 소와 말로 변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제도를 책화라고 하고요. 마한, 진한, 변한 합해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삼한은 고조선과 달리 재정 분리 사회였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이 삼한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을 천군이라고 하고요. 이 천군이 머무르는 지역을 소도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했다라고 합니다. 도둑놈이 이 소도에 숨어들면은 체포를 하지 못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신성한 지역이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요새도 이렇게 성당, 교회, 뭐 사찰 같은 데는 좀 신성시해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경찰이 들이닥치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한에도 수린날 계절제라는 제천 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단오, 추석의 기원이 됐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사시대 넘어서서 청동기 철기시대, 고조선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의 성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